안녕하세요.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. 안녕하세요. 송재승 변호사입니다. 사실 당연한 것 같지만 꽤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와가지고 전달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혼의 유책사유와 관련된 판결인데 이혼의 유책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자녀 중에 한 명에게 본인의 대부분의 재산 내지는 큰 재산을 그냥 일방적으로 증여를 해버렸어요. 남편하고 아내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이룩한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이걸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. 근데 1심하고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긴 어렵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그 결과 이혼이 안 되는 거죠. 상고심에서는 어떻게 봤죠? 상고심에서는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고 이혼 청구를 인용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. 지금 항고심 판단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18억을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했다고 봅시다. 아내가 어쨌든 이혼을 했을 때 오래 산 부부니까 50대 51로 보면 9억 정도는 아내가 나눠 가질 수 있죠. 15억가량을 장남에게 한 명의 의사로 일방적으로 이전을 했다. 18억 중에 15억 빼면 3억 남거든. 나도 그동안 열심히 같이 가정생활하면서 같이 이룩한 돈 중에 대부분이 빠져나갔어. 자녀 중 일방에게 증여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살아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는 절세의 목적도 있고 소유권만 상대방 그 자녀들한테 넘기고 대신 우리는 그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사정에 관해서 넣지 않고 18억 그냥 무턱대고 다 주고 부부 둘은 거지가 됐어.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, 2심이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. 한 분은 90대 한 분은 80대 굉장히 노부부신가 봐. 노부부의 개인적인 권리를 약간 무시하는 셈으로 간 거지. 어차피 연세 드실 만큼 드셨는데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. 형사가 뭐 미쳤냐?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혼인 파탄의 사유로 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. 그냥 있는 18억을 일방이 혼자서 처분했는데 남한테 준 게 아니라 자식한테 준 거니까 달리 봐야 되는 게 아닌가. 자식한테 준 것만으로도 자식한테 주는 것까지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. 평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. 조민근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식한테 주는 거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면 진짜 전 재산이 18억인데 18억 주고 둘이 나앉아야 돼. 그런 상태를 초래했는데 이혼 사유가 아니라고 1, 2심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부가적인 사정들 있잖아요. 100억 재산이 있는데 한 18억 정도만 증여를 했다던가 의견 불일치되는 부분이 좀 적었다던가 이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18억 전액이 있었는데 그냥 다 줘버리고 그거지가 되는 이혼 사유가 맞지. 근데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1, 2심이 그렇게 판단했겠지.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건들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.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인데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을 취미생활하는데 몇 억씩 씁니다. 이런 것들이 유책 사유가 될 수가 있고 이혼 사유를 주장해서 인정받은 사건들이 있어요. 본인의 일방적인 의지로 부부 공동재산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당연히 판단되어줘야 마땅해요. PD님께서 몇 가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적어주셨어요. 이혼하게 된다면 증여받은 것은 무효인 것이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가요? 매우 좋은 질문인데 증여하면 그냥 끝났어요. 간돈이야. 어쩔 수 없어. 증여한 재산이 한 18억 규모라고 이렇게 써있기는 하지만 증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처분을 해서 증여를 해버렸다. 사실 법률 효과가 그대로 발생을 하죠. 이 증여는 무효가 되기는 어려워요. 사행위가 아니면 증여했으면 끝입니다. 이게 이혼 사건 아니겠습니까? 이혼 과정에서 증여한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그 가치만큼을 놓고 분할을 해서 피해를 입은 부부 일방이 다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손해가 없으니까 해당 이혼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근데 이건 문제될 수 있어요. 일단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있었잖아요.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타에 처분했단 말이야. 쌍방의 동의 없이. 그러면 사실 이 재산을 있는 재산으로 놓고 재산분할 평가를 할 수도 있죠. 네,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그거잖아요. 그러면 사실 남편은 빚밖에 안 남겠지. 이 사건에서는 거의 다 처분하죠. 처분하고 나니까 남는 재산이 얼마 없는 걸로 평가가 되는 사건이야. 남편이 있는 돈을 지금 다 줘도 아직도 채무가 남아있는 거야.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실 이혼과 함께 발생하는 상설적 권리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행추송이 쉽지는 않겠다.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책은 뭐지? 좀 전에 말씀드렸죠? 부부 일방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재산 자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놓고 분할을 한 후에 그만큼 가치를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가지고 온다면은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가 있겠다. 일방적으로 처분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판결의 핵심이죠. 그러면 재산 관리할 때 유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. 현금 같은 경우에도 계좌 같은 것도 똑같이 분할해가지고 계좌 돈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해놓고 이런 게 현실적인 또 유의할 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. 아내 몰래 시댁에 돈 보내거나 친정의 재산을 증여한 것도 더 심하죠. 이건 유책 사유가 더 돼요. 시댁이라던가 친정집이 대부분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 증여해버리면 제3자 증여로 봐가지고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. 오늘 차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